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 데다가 이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여준 점도 이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세계은행의 경기 전망치 하향에 이어서 OECD도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로 하향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까지 재차 상승한 점도 시장에 부담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0일 CPI 발표를 앞두고 현재 국제 유가나 곡물의 가격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모습 때문에 시장에는 경계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CPI를 기점으로 터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쉬어갈지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2.11달러, 2.2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 달러는 혼조,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현재 OECD가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요인이 무엇이냐 살펴보았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여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지금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이 도시 봉쇄를 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전역이 정상화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곡물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곡물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한동안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CNBC 팬데믹 실업자들 90% 이상 고용시장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미국에서 실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용전선에 복귀를 하면서 이 미국의 고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경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큰 근거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의 호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이슈로 연결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슈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난에 쟁여놨더니 안 팔린다라고 해요. 지금 미국 소매업계가 그동안은 가격 상승 때문에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재고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PC를 봤을 때는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조금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도매 재고의 상승과도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부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안 팔리면 가격을 인하해야 되고, 인하를 하면은 그게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테니까. 자, 근데 이게 또 제조업 부분의 안 좋은 모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과 제조업 부분이 꺾이는지 아닌지 요거를 둘이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공장이 다시금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 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인하의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들고 있죠. 이 중국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모든 걸 걸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세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들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대기업도 피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요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소 쪽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 쪽에서 대기업들의 수소 사업부들을 인수하고 인수해가지고 밸류체인을 완성한 다음에 지금 법안표에서 상장으로 이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냥 수섹터 전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본 큰손 돌아온다. 카지노주 잭팟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카지노 쪽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나오기 전에는 이 주요 고객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쪽의 매출이 왜 중국보다 확 줄어들었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고객들이 대부분 마카오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지역에서 뭐 봉쇄니 뭐니 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번 기회를 좀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일본 쪽의 고객들을 다시금 마카오에서 한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한국 카지노 업계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카지노들과 이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모습을 좀 괜찮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도 그렇게 멀진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봉쇄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 계속 연결이 될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여기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무래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걱정이 안 될까요? 자, 제가 가지고 온 뉴스들 보면서 이거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대한전선 그동안 왜 올랐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보는 거 말고 직접 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전기차들이 얼만큼 돌아다니는지를 보면은 예전보다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만큼 충전기 역시 설치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충전기에 뭐 들어갑니까? 전선이 전기를 따줘야지 전력을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조금 약해요. 물론 매출 구조로만 놓고 본다면 작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윤 정부가 특히나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막 이전의 문 정부처럼 우상향 폭등하는 그림이 보여지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그거는 한국일 뿐이고 이외에 동남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자체가 매우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수출하면 된다. 그리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태양광 이 패널 자체에 관세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전기가 생산이 되면은 사용도 하겠지만 팔기도 할 거 아니에요? 뭐 필요합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뭐 이것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전 역시도 결국에 전선이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사업 중간이고 공사 중간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업적으로 대한전선 무너지거나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아는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던가 아니면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구리 가격까지도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구리 생산 중단을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구리 선물을 봤을 때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봉쇄가 풀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그것 때문에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조금 빠진다라고 했는데 사업은 괜찮아. 그것도 장기적인 흐름이 괜찮아. 끝내겠습니까? 저라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좀 장기적인 그 스탠스로 얘를 봤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제 매매 스타일도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에 15%.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도 나쁘게만은 볼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수급 매도량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예,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은 이 저점 부근에서 다시금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 연결되면은 나중에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렇게 이들의 수급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었을 때 대한전선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딱 240 이탈 없다면 일단은 21선 돌파하는 것만 보면 되고, 이탈한다면 61선을 기준으로 요걸 1파라고 놓고 보고 그 다음에 2파 나오는지 요거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만 2파가 나오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요것만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에 대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를 뚫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인내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멤버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뭐 서울 옥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5월달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말씀드렸는데 그 섹터가 한 달 내에 다 한 번씩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 5일날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 올라간 건 없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슬그머니 이제 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이렇게 힘든 시장에도 돈 벌 수 있는 종목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고 싶다면, 예,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다 보이실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컴퓨터라도 보시면 나오니까 그 치킨 한 마리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